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방송 때 목이 안 풀려서 되게 고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저희 아이를 재우기 전에 책을 한 2권에서 3권 정도 읽어주고 재우는데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목을 푼다는 생각으로 단전에 힘을 딱 주고 진짜 그 발성하듯이 그 목소리 톤으로 책을 아이한테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목이 좀 풀린 상태고 아이도 제가 평소 읽어주듯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그 발성하듯이 한번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은 다음에 아이한테 자, 둘 중에 뭐가 나? 네가 낫다고 하는 걸로 내가 읽어줄게라고 했더니 그 발성하듯이 제가 읽을 때 아빠 멋있어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읽어줄게라고 하면서 평소 읽을 때는 피노키오가 제페토 할아버지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발성으로 하면은 지금 자고 있어서 제가 오롯이 못하겠네. 피노키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조금 좀 톤을 다르게 해서 읽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목이 좀 풀렸습니다. 스톱모션 기법으로 완성시킨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영화 기본 정보와 스토리의 출처는 나무위키와 다음 영화임을 밝힙니다.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I want to tell you a story. It's a story you may think you know, but you don't. 1916년의 이탈리아.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아들 카를로와 함께 살던 목수 제페토는 마을 성당에 예수 목상을 제작할 정도로 인정받던 장인입니다. 그런데 성당의 목상을 작업하던 중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임무 중이던 폭격기들이 지나가다가 기체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 버린 폭탄들이 성당에 떨어지며 카를로가 사망하게 됩니다. 제페토는 카를로의 무덤 옆에 아들이 남긴 솔방울을 묻은 뒤 술독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솔방울은 소나무가 되었고 술에 취한 제페토는 그 소나무를 베어 피노키오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소나무 안에 살고 있었던 말하는 귀뚜라미 세바스티안 제이 크리켓도 제페토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 밤 제페토는 술에 뻗어 잠들고 푸른 요정이 나타나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푸른 요정은 피노키오의 심장이 지비라면서 우기던 세바스티안에게 피노키오를 올바른 길로 이끌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재창조한 피노키오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You never know how long you have with someone until they're gone.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제목처럼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 제작을 하셨고요. 각종 소재들을 본인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기괴하고 아름다운 시각적인 연출이 장기인 감독님이셨기 때문에 이분의 손에서 탄생하는 피노키오는 과연 어떨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중에 하나이며 가장 많이 번역된 이탈리아어 책이기도 합니다. 원제는 피노키오의 모험 꼭두각시 이야기이고요. 원작을 읽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본인의 색을 입혀서 재창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고 2008년부터 제작 계획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긴 제작 기간 동안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공들여서 제작된 그만의 피노키오는 2022년 11월 23일에 국내에서 극장 개봉을 하였지만 넷플릭스의 정책상 상영관 수를 많이 확보하지도 않았고 상영 기간도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12월 9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요. 짧은 극장 상영 기간 동안 입소문을 타서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다회차 감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피노키오의 혹평과 비교가 되면서 반사효과도 어느 정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런 호평을 받고 있는 건지는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의 피노키오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는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었던 디즈니 플러스의 피노키오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될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를 보기 전까지는 1940년에 제작이 되어서 1963년에 국내에 공식 수입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밝고 동화적으로 그려진 이 작품으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는 동화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라는 배경을 세팅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는 따뜻한 메시지와 인간의 유한성, 파시즘에 대한 비판, 피노키오와 주변 인물들의 성장 이야기까지 잘 버무려서 거장이 각 잡고 공들여서 만든 결과물에 대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 감상은 이렇게 짧게 하고요. 아마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흐름 토픽에는 어떤 글들이 남겨져 있는지 먼저 읽고 스피커분들을 초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쪼아님은 별 3.5개를 주시면서 아빠가 보기 싫다 하셔서 엄마랑 둘이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본 영화 피노키오.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셔서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아바타급 러닝타임도 아닌데 엄마가 1시간도 안 돼서 주무셔 버렸습니다. 뜨뜻한 전기장판 탓일까? 영화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일까? 그래도 다 끝나고 야, 피노키오 어떻게 됐어? 하고 물으셨긴 했습니다. 이상하게 어릴 적 읽었던 동화들의 결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피노키오의 결말은 어땠지? 하고 물음표를 갖고 영화를 시청을 했고 그럭저럭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인 것도 좋았습니다. 다만 지루한 감이 없진 않아서 저는 3.5점을 줬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소대가리님은 별점은 남겨주시진 않았는데 평소에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최소 4점 이상은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줄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기억에 관하여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이님은 별 4개를 주시면서 과장스러울 만큼 무표정하고 큰 얼굴, 그리고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 걷던 무솔리니처럼 우스꽝스럽고 잔인한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사랑 이야기. 첫 10분, 제페토와 피노키오의 행복했던 시절의 회상시는 영화 업의 오프닝이 떠올랐을 만큼 따뜻하고 다정하였고 배우들이 불러주는 OST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제페토랑 피노키오의 회상신이 아니라 그 제페토의 아들인 카를로와의 이제 추억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 쓰시면서 잠깐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피노키오와 제페토처럼 평생 서로 진정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아이의 거짓말은 코가 길어질 뿐이지만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의 거짓말은 사랑과 구원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델토로 감독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유년기 나의 피노키오와 제페토의 성장을 축하하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소대가리님이 별점 4.5개를 남겼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시스템상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중간에 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한결같은 암청색 불고기의 속삭임님은 별 3개를 남겨주시면서 피노키오를 보고 느낀 점은 아이는 아이다. 최근 비슷한 캐릭터가 있는 영화를 여러 보았습니다. 아바타2, 핀치, 피노키오까지. 이들 캐릭터의 공통점은 성장통입니다. 어리숙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보다 어리숙한 모습으로 그들보다 더욱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의 피노키오 같은 어리숙한 모습을 간직할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테레즈님은 별 4개를 남겨주시면서
파네미르와 피노키오가 만났을 때 동화는 기르모 델 토로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거듭납니다. 어두운 잔혹 동화가 될까 싶었던 작품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제시해줍니다. 삶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순간들을 지녔습니다. 인생은 결국 나답게 있는 그대로 살아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제페토가 피노키오를 창조하였듯이 스태프와 연기자들 모두가 함께 영혼을 불어넣어 완성한 기르모 델 토로의 인생 역작. 살아 숨쉬는 듯 움직이는 캐릭터들이 애니메이션과 영화라는 장르를 넘나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기에 딱 좋은 작품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붉은 눈의 뻐꾸기님은 별 3.5개를 주시면서 피노키오의 훌륭한 리메이크라고 남겨주셨고요. 지금 채팅창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영님은 극장에서도 보고 넷플로도 봤는데 넷플이 디테일이 더 잘 보여서 훨씬 좋았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극장은 숲을 보는 거라면은 넷플릭스는 나무를 보는 느낌으로 봤어요. 라고 해주시네요. 알류님께서는 피노키오 내용을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디즈니 거는 못 봤는데 동화 내용 자체가 좀 단순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솔직하게 큰 재미는 못 느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테레즈님은 극장에서 못 본 게 너무 아쉬웠어요. 라고 해주시면서 원작 자체도 꽤 잔혹 동화의 느낌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고 순화된 동화 버전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이어주셨네요. 그러면은 오늘 참여자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눈의 뻐꾸기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방금 봤거든요. 오, 방금 봤는데, 저도 꽤 괜찮게 봤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엔딩에서, 네. 진짜 역시 기르모 델 토로구나. 오, 네. 저는 약간 배드 엔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피노키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역시 잔혹동화처럼 끝냈구나. 기르모 델 토로답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완성도나 전체적인 면은 굉장히 훌륭했고, 네. 영화에서 네. 제페토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거죠. 피노키오라는. 그 기회가 사실 그 기회인지도 모르고 계속 피노키오를 자신의 아이와 같이 키우려고 하는 모습에서 저는 많이 공감이 됐다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애를 키워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네. 저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분이. 네. 그런데 결국엔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고 피노키오가 결국 전 둘째라고 생각을 할게요. 둘째가 제가 둘째라서 네. 약간 공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피노키오라는 둘째가 말 안 듣는 둘째가 자충우돌 생존기처럼 느껴져서 결국엔 제페토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는 내 첫째가 아니라 피노키오구나라고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좋게 봤었고요. 마지막에서는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연 그가 평생을 살지 어쩔지는 모르겠다고는 하지만 아마 사고사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 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제페토도 떠나고 그 바퀴벌레도 떠나고 원숭이도 떠나버린 그 세상에서 과연 피노키오가 행복하게 다음 생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면서 굉장히 여운이 남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 뻐꾸기님 말씀에서 좀 새로운 관점을 또 봤는데, 저는 그 제페토를 카를로의 그냥 대체 자리라고 봤지, 첫째와 둘째의 관계라고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뻐꾸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째와 둘째 관계로 놓고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소대가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지금 기르모 델 토로의 집대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들었던 무슨 이렇게 이전 영화들 전부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었다. 요렇게. 메시지뿐만 아니라 만듦새와 하고자 하는 이야기까지 여기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아, 네. 새로운 것보다는 음. 기존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른 영화들에서 부분 했었다면 요번에는 그걸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래서 그다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이 반 개 빠졌습니다. 아.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개밖에 빼지 않았다는 거는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작품 전체에 막 영향을 줘 가지고 뭐 되게 별로고 아니. 이런 거는 절대 뭐 아니었다라는 말씀으로 읽히네요. 네네. 어. 저는 너무 좋게 봤고요. 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은 이따가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테레즈 님도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작품 개봉할 때쯤 바빠가지고 음. 극장에 서서히 안 가기 시작하던 시점에 개봉을 했는데 네. 저희 동네에서 개봉을 안 했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놓치게 됐고 보고 싶었는데 미루다가 그래도 나이트 시네마님이 이거 하신다고 그래 이게 갑자기 생각이 딱 나가지고 급하게 봤거든요. 네. 어제랑 오늘에 이어서 급하게 봤는데 급하게 시간을 쫓겨서 보기엔 너무 아까운 작품인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제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품에 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우와. 이게 네.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보면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작품이 정말 너무 좋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영화 속에서 이제 막 기르르 델 토로 감독이 이제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이 녹아든 그런 그 작품을 보는데 너무 이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예술적으로 만든 게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맞아. 너무 보기가 아까운 거예요. 넷플릭스로 보기가.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데토로 감독 그 다큐까지 같이 보니까 네.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그런 과정까지 보니까 작품이 정말 대단하다. 이 작품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딱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전쟁이라는 거를 이제 녹여냈잖아요. 네. 근데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요즘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왜 발전이 없을까? 좀 자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붉은 눈 뻐꾸기님이 느꼈던 감정을 저도 느꼈거든요. 저도 둘째예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보면서 첫째랑 비교당하는 둘째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드는 생각은 피노키오가 거기에서 보면은 되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뭐 친구를 사귈 때 친구들의 관심을 더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살았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이제 보이는데, 감독이 딱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너 그대로도 그냥 살아도 돼. 라는 그 주제가 딱 느껴지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레지 님도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서 너무나 공감되면서 봤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롱님도 올라와 주셨는데요. 초롱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우 좋게 봤고요. 다른 분들이 아마 영화 내적인 감상은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무척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오, 네. 그 라이카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것들이나 어렸을 때 그 윌레스와 그로밋,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런 작품들을 맞아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런 좀 기술적 성취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 막 3D로 착각할 만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스톱모션이 가지는 그 현장감이라든가 스케일감, 그 특히 막 나무토막 피노키오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그 재질감, 그리고 막 사람들과 이 자연 그
그 실제가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있죠. 맞아요. 예, 그 미술이 너무 아름다웠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밖에 또 표현을 못 하겠고요. 제가 나중에 이게 CG가 아닐까 싶었던 장면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전부 리얼 실사 촬영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특히나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불 표현이었는데, 불. 예, 자세히 보시면 그 불이 어. 애니메이션 프레임처럼 한 8프레임 정도가 계속 그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는 형태의 종이장이에요. 이거를 CG로 만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 스톱모션만의 표현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불 질감도 되게 그 종이 질감인데 불처럼 돼 있고 너무 이쁘거든요. 맞아. 특히나 그 바다도 이게 아바타와 다르게 이 스톱모션에서 할 수 있는 그 바다 표현의 거의 절정이라고까지 느껴질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맞아. 예.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이게 가늠을 못 하겠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롱님.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한 30분 남짓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요 피노키오를 보신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큐멘터리까지 봐야지 아마 이 작품을 다 봤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은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에 아까 초롱님이 말씀하셨던 뭐 불 질감은 뭐 어떻게 구현을 했고, 그 불 안에다가 그 LED 등을 넣어가지고 그 불이 오는 그 빛에 대한 조명 같은 거 이런 처리들을 좀 했다고 하고, 바다도 이렇게 다 스톱모션으로 해가지고 구현을 했다라고 하죠. 뭐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G를 쓴 부분을 보니까 오히려 저거는 CG 아니겠지 싶은 부분들은 CG를 쓰고요. 예를 들어서 되게 먼 배경들 있잖아요. 멀리 있는 배경은 그게 오히려 CG고, 가까이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캐릭터들이나 어떤 소품들 이런 것들은 다 정말 한 땀 한 땀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CG를 써야 할 것 같은 곳에서는 안 쓰고, 저 정도는 CG 아니겠지 싶은 곳에서는 CG를 쓰고, 진짜 장인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뭐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점이 그 있는 그대로를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작품에 있어서 피노키오에게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주는 어른이 3명으로 추측이 되는데, 제페토, 포데스타 시장, 볼페 백작, 그 서커스 단장 요 3명인데, 3명 모두 다 그 피노키오를 자신의 기준에 맞게끔 맞추려고 재단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요. 제페토는 자신에게 먼저 떠나보낸 아들인 카를로처럼 이제 피노키오가 행동해주길 원하고, 포데스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가 훌륭한 파시스트화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볼페 백작 같은 경우에는 그 피노키오가 훌륭한 그 공연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틀 안에 피노키오를 맞추고 재단하려는 이제 노력을 하는데, 피노키오는 끊임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라고 이제 외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군가를 대할 때 뭔가 그 사람 그 자체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성장 이야기로도 보였거든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이들은 전부 다 작품 속에서 처단당하거나 이제 사망 엔딩을 이제 맞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깨달은 이제 어른인 제페토는 뭐 물론 나중에 이제 노화해서 죽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 피노키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뻐꾸기님께서 그 개인적인 경험과 버무려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파시스트, 그러니까 그 시장이라고 할까요? 군인이라고 할까요? 그 아저씨가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장군님의 아들하고 같이 이제 피노키오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거기가 어떤 파시즘의 그런 선동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아이들 선동하고 훈련시키는 곳인데, 그 속에서 피노키오와 그 아이는 나도 너가 있어서 좋고, 나도 너가 와서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그 시대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잔인한 사회였나, 그런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까지 와서 전쟁을 시키는 거 보면, 피노키오는 그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어린 아이인 건데,
처음에는 그가 나무처럼 생겼다고, 혹은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현실 속에 소수자에서 차별을 하는데, 그런 소수자가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니까 작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파시스트 군인은 그를 이제 전쟁에 써먹으려고 하죠. 음. 지금의 세대, 지금의 순간에도 사실 인간이라 하면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소수자들을 어느 정도 그려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옛날에 그 게르모 델토로 감독이 만들었던 헬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맞아. 1편, 2편 다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헬보이가 원래는 태생의 악마인데 인간편에 서서 이제 그런 인간을 괴롭히는 악들을 처단하는 역할인데, 되게 생김새 때문에 되게 차별을 받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물고기한테 먹혀서 그런 게 이 피노키오라는 원작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거기를 탈출하잖아요. 그 정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원작에서는 고래잖아요. 고래를 뭔가 재채기하게 만들어서 그 숨구멍, 그 등들이에 있는 그 숨구멍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얼핏 기억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은 버전의 피노키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게 뭐 이 버전인지 저 버전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각자 기억 속에 있는 피노키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뻐꾸기님이 피노키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소수자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물론 혼자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제 충분히 소수자에 대한 입장이기도 하지만 요게 그 작품 속에서 제페토가 맨정신에 정성 들여서 만든 인형이 아니라 술에 만취해가지고 막 비에 막 젖어서 고주망태가 돼서 번개치는 밤에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막 필름도 끊겼을 거예요. 그런 블랙아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대충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깔끔하게 마감이 된 것도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틈 같은 것도 보이고 심지어 귀는 또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뻐꾸기님이 말씀하신 소수자라는 그 프레임에 넣자면은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테레즈님도 아까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테레즈님? 근데 벌써 다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험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원작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원작에서는 좀 더 노답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악을 몰라서 순수한 그 아이들의 잔인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선악 개념이 없어서 그냥 모든 거를 그냥 경험하면서 배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얘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니고 세상이 오히려 더 얘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름 자신만의 그런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떠난 거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돈을 계속해서 붙여주고 음. 아버지를 멀리서 도움을 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원작에서는 진짜 보면 약간 거의 망나니 캐릭터 비슷하게 해서 돌아온 탕자 뭐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네. 좀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제 피노키오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부모도 완전하지 않다. 음. 제페토라는 그 캐릭터도 음. 부모는 처음이기에 완전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충격과 아픔을 이제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결국 망가진 삶을 살면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또 잘 키우지 못하잖아요. 얘는 또 다른 애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도 처음이니까 힘든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피노키오가 그 누구죠? 그 파시즘 그 아버지 아, 네네. 캐릭터 그 이제 포데스타 그 시장. 아들하고 나눈 대화가 있잖아요. 밤에 아버지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줘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어른이 돼서 저도 좀 부모님의 입장을 좀 깨닫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저보다 오히려 더 속상하셔서 그걸 속상함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나를 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모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면을 그리고 있어서 그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테레즈님이 하셨던 말씀하셨던 대사가 아마도 제 기억에는 어른들은 때로 화가 났을 때, 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진 말을 내뱉는데 사실은 그거 진심이 아닐 거야 라는 뉘앙스의 그 대사를 그 시장 아들과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 대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네, 테레즈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 둘째들의 애환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이 뻐꾸기님이랑 테레즈님 이 둘째 입장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갑자기 아바타 2가 생각나면서요. 아바타 2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죠. 인정받는 첫째와 이제 그 첫째에 대한 그 동경과 열등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둘째. 피노키오랑 아바타의 그 평행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죠? 네, 소대가리님? 저랑 너무 다르게 보셔갖고 다들 네. 너무 놀랬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의견이 너무 신선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소대가리님의 의견을 저희가 신선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피노키오라는 존재가 기르모로 델 토로 감독이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것 그 자체를 의인화시킨 캐릭터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예술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가가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 제페토에게는 잃어버린 자식을 상기하는 거죠. 그지? 가족을 이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거였고, 파시즘에 경도된 그 시장한테는 예술을 이용해서 대중을 어떻게 파시스트로 만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 네. 그리고 그 서커스단 그 백작한테는 네. 어떻게 이걸 자본화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렇죠. 테레즈님 말씀처럼 예술을 어떤 식으로 프로파간다화 할 것인가가 되게 그 중점이었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건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게 시간이 쌓여오면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가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네. 그 피노키오는 그리고 나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귀뚜라미가 사는 쪽이 심장 쪽이에요. 그 맞아요. 몸 전체로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일은 결국에 보면은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소설을 쓰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노키오는 나무고, 나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종이로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고, 저는 이걸 기억이라고 봤거든요. 나무, 솔방울에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피노키오가 되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쌓이고 만들어져서 어떻게 소비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결국엔 다 죽고 피노키오 혼자 남잖아요. 맞아요. 인간은 사라져들어도 결국에는 불멸이 아닌 게 인간이 남겨진 그 기억들이 피노키오라는 형태로 남게 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톱모션이라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 게르모 델 토로가. 네. 왜냐면 스톱모션이라는 방식이 장면 하나하나를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중첩되는 어떤 그 방식 자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이 스톱모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둘째 이야기 나오고 이러셔가지고, 이것도 되게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소대가리님 말씀드리면서 야 이거 신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야 저는 이 피노키오를 예술에 대입시킬 생각은 전혀 못했네요. 와 대박이다. 소대가리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종교적인 의미로도 통하는 게 예술이라는 게, 피노키오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진 예수상을 다시 복구하는 그 제페토한테 저 목각이랑 나랑 별반 차이도 없는데 사람들은 왜 저기에 열광하느냐고 묻잖아요. 맞아. 거기에서 저는 그렇지, 예술과 종교라는 거는 결국에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왜 사람들은 예술은 되게 가볍게 여기고
종교에는 저렇게 목을 매는가 이런 질문으로도 바꿔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상 그 만들 때 통으로 깎는 게 아니라 조립해서 만들잖아요, 다시. 네. 그게 그 피노키오 만드는 방식하고 똑같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노키오의 질문이 되게 타당하다고 느껴졌었어요. 저것도 나무 조각으로 만드는 거고 나도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은 어째서 저기에 열광하고 나를 되게 멸시하는가 라는 질문으로도 느껴진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대사도 한번 이제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수대가리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꺼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롱님은 요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뭐 생각하신 게 있을지 한번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이 영화의 장점이 있는데, 네. 일부 뮤지컬 극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Everything is new to me.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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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노키오 no no. 음악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좋네. 죄송하지만 초롱님 혹시 자취하시나요? 혼자 사시나요? 예, 혼자 있습니다. 와, 진짜 부럽다. 부끄럽네요. 와, 진짜 부럽다. 예. 이 OST 뮤지컬 넘버들이 너무 음악도 좋고, 맞아. 그 스토리에 녹아있는 연출도 좋은데, 특히 피노키오 처음 태어났을 때, 세상의 모든 게 다 새로워, 다 신기해 하면서, 그 천방지축 이렇게 다 부수고 다니는 그 모습도 너무 좋고, 네. 목소리가 너무 영롱한 거예요. 맞아. 저는, 이 아역 배우 진짜 나중에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요. 맞아. 예, 저는 이 음악도 참 좋았어서, 이 극에 더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예, 싶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네. 역시나 델토로 특유의 눈알이 많이 붙어 있다던가, 전체적인 캐릭터들의 인상에서 이 성격이 드러나는 그 디자인들이 참 좋았어요. 특히 피노키오가 네.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 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술 취한 제페토가 만들다 말았다. 그래가지고 귀가 한쪽만 있고, 또 이제 소나무로 만들어서 코가 이게 길어질 때 막 솔방울도 달리고, 예, 이런 식의 디자인이 이게 굉장히 참신하고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 질문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나가보자면은 소대가리님이 왜 이 작품을 스톱모션으로, 그러니까 요즘 CG 기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CG를 쓰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굳이 그 고생과 그 제작 기간과 그 노력을 들어가지고 이제 스톱모션으로 굳이 제작을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소대가리님은 이제 그 예술과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솔직히 저 정도 경지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정말 단순하게 그냥 피노키오는 꼭두각시 인형이니까 그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그 소재를 좀 잘 살리려면은 진짜 꼭두각시 인형으로 제작을 하는 게 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만든 게 아닌가. 극 중에서 피노키오를 만든 건 제페토지만 사실 현실에서 이 진정한 피노키오를 탄생시킨 거는 기에르모 델 토로인 거죠. 그래서 제목도 제페토의 피노키오가 아닌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가 아닌가. 뭐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소드가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그 스톱모션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꺼내주셨던 우리 초롱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소대가리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감탄했고요. 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연출 방식으로 연출해줘서 고맙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는 저희 좀 금기어로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12분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12명이 있으면은 12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뭐 제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막 되게 좋은 생각이고 막 허를 찌른 생각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말입니다. 코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뭐 되게 무례한 얘기나 이런 것만 아니면은 얼마든지 죄송할 필요 없으니까요.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사실 그 줄을 연결해서 쓰는 그런 네, 인형이잖아요.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인형인데 인간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게 네.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노키오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 인간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을 더 내기 위해서 약간 끊기는 그런 스톱모션을 쓴 게 아닌가라는 거 방금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네. 사실 피노키오라는 것 자체가 약간 피그말리온이라는 신화가 있는데, 네. 결국은 그 원작에 가장 충실하고자 자기가 창조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자신의 개성과 창조하기 쉬운 환경.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정말 뭔가 그 창조한 듯한 느낌을 주고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밝게 만들었다던가, 뭔가 좀 때가 끼어 있어야 된다든가, 아, 맞아. 아름답게 만든다기보다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걸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걸 자기가 재창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그 창조한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환상과 현실에 가까운 면을 갖다가 이렇게 잘 조화를 해서 새로운 그런 자신만의 개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은 다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그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캐릭터에서도 그게 다 보여요. 저는 맨 처음에 보면서 느낀 게, 피노키오의 탄생이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제가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봤을 때 되게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그려졌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게르로 델 토로 감독의 그 피노키오 탄생하는 부분은 뭔가 그 프랑켄슈타인 있잖아요. 맞아. 프랑켄슈타인의 탄생 아니면 뭐 에드워드의 가위손에서 그 박사 그 가위손이 이렇게 창조하는 맞아. 느낌처럼 네. 이렇게 약간 기괴한 느낌으로 그렇게 창조해서 이렇게 뭐 태어났는데 너 이상하니까 또 저주받았어 계속 그러면서 무섭다고 자기가 창조하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요정도 요정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스핑크스 같고 뭔가 좀 약간 그 판의 미로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처럼 요정을 만들어 놓고, 맞아. 고래 같은 경우에도 고래가 아니라 무슨 괴물 있잖아요. 괴물? 맞아. 괴물 크리에이처처럼 이렇게 딱 그려놓는 것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창조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신의 개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롱님도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는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분들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피노키오가 어쨌든 그 줄을 단 퍼펫 인형이잖아요. 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들도 모두 인형인데 인형들 사이에서 내가 스스로 이제 주체성을 가진 인형인지 아닌지 누가 인간인가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도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테레즈님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요정의 모습을 다른 피노키오 작품에서는 누가 봐도 되게 요정요정하게 그려놓는데 지금 이 기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에서는 그 요정의 모습이 아까 뭐 스핑크스를 형상화한 것도 있고 되게 눈알이 엄청 요렇게 달려있는 날개를 달고 있는 좀 징그러운 모습으로 묘사를 한 요정도 나오고 되게 좀 기괴한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대가리님이 그 따로 이야기를 하실 때 요 스핑크스가 좀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좀 더 얘기할 거리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주셨는데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제 짧은 지식에 스핑크스라고 하면은 저희 이집트 피라미드 옆에 있는 고 스핑크스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스핑크스는 이 피노키오에서 그렸던 것처럼 뱀 꼬리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 날개가 달려 있고 그런 모습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핑크스라고 하길래 응? 내가 아는 스핑크스는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맞다고 하네요. 바람피리님이 천사의 모습이 원래 이렇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천사의 모습이 지금 올려주셨는데 요 눈알 여러 개 달려있고 그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천사의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있죠.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요정이 두 분 나오시잖아요. 네. 언니 있고 동생 있고 그 동생은 눈 많이 달려있고 맞아요. 저는 동생은 저기 아르고스 좀 생각이 났었고요. 네. 그 언니는 스핑크스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르고스는 감시하는 존재고 스핑크스는 문제를 내는 존재인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 맞아요. 예, 항상 지켜보고 선택을 제시하는 존재.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계속 피노키오가 이제 예술이 의인화된 존재라고 생각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예술이라는 거는 거기에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 그대로를 보여지는 존재에 그대로 이제 그냥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걸 경험하고 기록하는 게 어떤 예술적 존재의 가치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그걸 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 그게 뭐냐, 인간에 관한 기억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뭐 종교적으로 탄생할 수도 있고 자본에 휘둘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어떤 이념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을 때도 이제 뭐 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 그거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그 존재 자체를 형상화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이고, 소대가리님도 이렇게 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뻐꾸기님께서 아까 마이크를 잠깐 푸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요정들의 모습이 그 성경서에 나오는 천사들, 그 내생물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면은 이제 그 내생물이 있는데 이제 뭐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뭐 첫째는 뭐 사자가 생겼고 뭐 둘째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내생물이 결국에는 이제 내천사장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많은 눈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를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내생물을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들은 저 요정보다는 약간 천사 쪽에 가까운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사실 이 천사라는 족속들은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그 약간 AI 같은 느낌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겨난 미션들만 해내는 존재인데 이 첫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제페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피노키오라는 무생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저승을 관장하던 언니는 그것을 보고 또 그랬냐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도 약간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천사라는 존재를 형상화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게 수동적인 그런 어떤 존재들인데 그 존재를 저렇게 능동적인 존재로 그렸다는 게 되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피노키오라는 이 존재가 저는 약간 성경 그 자체라고 또 약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든 게 그럴 수도 있죠. 소대가리님 말씀대로 이 피노키오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모든 자기가 가까이 있던 하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음에도 그 기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기록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계속 살다 보면 인간 세대의 기록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기록한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부활했다는 점에서도 보면
약간 메시아적인 느낌도 조금 들고요. 자기 희생도 하고 그런 거 다 보면은 그렇죠. 네. 그렇네요. 희생을 통해서 부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시아적이기도 하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노키오 얘기를 하다가요. 지금 제 책상 한 구석을 봤는데 얼마 전에 그 선물 받았던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그루트 피규어가 보이는데 마블의 피노키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블의 피노키오? 제페토의 그루트?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그루트랑도 이렇게 좀 연결점이 생기면서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에 자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뻐꾸기님부터 한번 자유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저는 마지막 그 엔딩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영원히 살게 될 저 피노키오의 삶이 그 나왔던 요정 중에 그 동생 요정은 약간 축복처럼 여겼고 그의 생명을 네. 그리고 저승을 관장하라는 그 첫째 언니인 영원히 사는 것은 삶의 짐 그 자체를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과연 이 피노키오의 이 삶이 둘째의 얘기처럼 축복일지 아니면 첫째의 이야기처럼 고난일지 그리고 인간의 삶 자체도 과연 이 축복과 고난 속에 있는 삶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 그 엔딩도 그런 걸 좀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인간의 삶 그 자체를. 그리고 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피노키오라면 저 걸음이 너무 고되지 않을까. 결국 역시 인간의 삶을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대가리 님도 부탁드릴게요. 기억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살아가는 거는 심장이라는 방에 새겨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노키오의 그 가슴팍에 있던 건 네. 그 크리켓의 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크리켓은 그 방에서 인간의 삶을 기록했었고 그러니까 역사는 머리로 기억하고 예술은 가슴으로 기억한다라는 어떤 한 줄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의견을 이렇게 쭉 한번 듣고 곱씹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트레지 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갔잖아요. 네. 네, 작품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네. 보면서 그냥 느꼈어요. 좀 힘든 시기를 모두 지나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더 나아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던 때는 지났고 이제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장이 제시하는 인생에 대한 정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다큐멘터리 보면서 느낀 거지만 네. 이런 천재와 함께 작업함으로써 모든 것을 굉장히 다 이렇게 높게 끌어올려서 최고의 역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거장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럽더라고요. 거장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천재는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의 주제처럼 뭐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초롱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방식의 연출이 네.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넷플릭스의 정말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에게 고유의 권한을 줘서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할 수 있게 제작비를 대준다는 게, 이런 좋은 작품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간결하고 강렬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많은 작품에서 피노키오를 다뤘지만 아마 다른 작품과 가장 크게 차별점이 될 수 있는 점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마지막에 다른 작품들은 피노키오가 결국에는 인간 아이로 변하는 엔딩을 하게 되지만 이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에서는 피노키오는 끝까지 자기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그를 둘러싸고 있던 다른 인물들의 생각이나 어떤 사상들이 바뀌면서 이제 끝이 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노키오는 처음부터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던 거를 영화 끝까지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이제 성장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런 피노키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장을 다 같이 했다는 게 다른 피노키오 작품과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르즈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면서 이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거장과 함께 작업했던 그 스태프들이 그 거장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10분 끌어내서 이런 역작을 탄생시켰다는 게 그 상황이 되게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역량을 이렇게 끌어주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스포일러 감상오기 토론회를 쭉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